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부터 전달해드리는 아주 의미있고 중요한 영웅님 관련된 소식 뽕뉴스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번 앞선 영상에서 강사나님의 사랑의 콜센터 노래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자, 요번에도 사전 리뷰로 역대급 무대가 예고되어 있는 요번 콜센터, 많은 분들이 뽕뉴스 영상을 통해서 아시게 된 내용이죠. 사랑의 효센터, 바로 어버이날 특집으로 다음 주에 방영될 예정인데요. 자, 여기에서 뽕뉴스가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이 콜센터를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라고 해서 어느 노부부 분들이 나오시는데요. 영웅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살아생전 내가 못 전할 말을 영웅씨가 대신이라고 하면서 말이 살짝 잘립니다. 그리고 영웅님에게 당신이라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 사연이 과연 어떤 사연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뽕뉴스의 생각에는 혹시라도 가족분 중에 누군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나 아니면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될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아내분에게 바치는 헌정곡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두 번째 이야기가 맞다면 이 내용을 신청하신 아버님께서 아마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건 이 당신이라는 곡에 대해서 뽕뉴스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바로 가수 김정수님의 당신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품에 안기어 곤히 잠든 그대여, 어느덧 그대 눈가에도 주름이 졌네. 내 가슴에 묻혀 꿈을 꾸는 그대여, 야위어진 그댈 바라보니 눈물이 솟네. 고왔던 여자의 순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은 채 긴 세월을 보냈지. 나 맹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고왔던 여자의 순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한마디 원망도 않은 채 긴 세월을 보냈지. 나 맹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이에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에 대해 자신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랑을 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확실히 젊은 부부분들보다 오랜 생활, 결혼 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에게 더 공감할 수 있는 아주 가슴 절절한 가사의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김정수님이 불렀던 당신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이 노래를 부른 김정수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야구를 해왔던 분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밴드로 활동하여 가요계에 데뷔를 했는데 일본으로 진출하게 되어 음악적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지만 외롭고 쓸쓸했던 일본 활동에 대한 회의감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85년 솔로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있을 당시 가족이 너무나 그리웠던 이 김정수님이 작곡했던 노래가 바로 당신이라는 이 노래인데요. 직접 작곡을 했다라는 그 노래로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991년 당시 발표하여 대중의 큰 호응을 얻고 같은 해에 MBC의 10대 가수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요 톱10 골든컵을 달성하는데요. 그 당시 무려 5주 연속 1위를 하며 KBS 가요대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얻어왔는데요. 꾸준한 음악 활동을 해왔던 이 김정수님은 추후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하고 베이스 연주까지 직접 참여했던 앨범까지 발표를 합니다만 이 당신이라는 노래 외에는 크게 유명세를 알릴 만한 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90년대 중후반부터 점점 그 세대에게 잊혀지는 가수가 되는데요. 그 이후 부르의 명곡과 미스터 트롯에서 이 당신이라는 노래가 소개가 되며 약간의 인지도 상승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곡들도 대히트는 아니었고 발표 당시에 중박 정도 쳤던 노래들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2020년 1월 27일 KBS의 가요 무대에 출연을 하여 당신을 불렀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가창력과 음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존재하니까 한 번씩 찾아서 보시는 것도 무척이나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한마디 원망도 않은 채 긴 세월을 보내왔던 바로 자신의 아내분에게 바치는 의미로 이 당신이란 노래를 부를 정도로 이 김정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애처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9일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당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가수 활동 중에 갑작스럽게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였고 이 건강한 삶을 위해 필리핀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자신의 음악을 이용하여 재능 기부 활동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고 하고요. 최현과 조용필 씨도 역시 동료가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노래를 불러오고 가수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 당신이라는 노래를 영우님이 이번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의 가사만 살펴봐도 누가 들어도 자신의 아내분을 위해서 이 노래를 신청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들 정도로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가사들과 또 이 내용에 사연이 담겨있는 김정수님의 원곡자의 사례만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전광판에 드러났던 이 신청하신 분의 사진을 한번 뽕뉴스가 띄워드리면 양옆에 여성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신청하신 남성분의 아내분이 되실지 아니면 동생이나 또는 따님들이 되실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뽕뉴스가 얼핏 봤을 땐 두 중에 한 분이 왠지 아내분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나 보이기도 해서 왠지 아내분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뒤에 살펴보면 건행 임영웅이라고 크게 써붙여 놓고 양옆에 계신 여성분들이 이 건행 임영웅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만큼 영웅님의 찐팬이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 이 아버님부터 또 옆에 계신 여성분 두 분까지 하늘색 옷을 입고 아버님은 심지어 가운데에 영웅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영웅님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심적인 위로를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뽕뉴스가 이미 수차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영웅님의 노래를 통해 많은 힐링 그리고 마음의 치유를 얻으셨던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뽕뉴스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우리 수호천사님들 분들 중에서도 먼 미국 타지에서 외로움을 달래고자 영웅님의 노래를 듣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중에 영웅님의 노래를 통해 많이 극복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신체적으로 뭔가 많이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영웅님의 노래를 통하여 많은 희망과 삶의 용기를 얻고 계신다는 정말 무수한 사례와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사랑의 효센터가 이 영웅님의 특별한 사연과 이 당신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얼마나 임영웅이란 가수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얼마나 많은 의미를 주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뽕뉴스가 항상 말씀드려왔던 무리한 타 출연자들과의 편성보단 좀 이렇게 사서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트롯맨들과 이 시청자분들과의 소통의 창구로서 이 콜센터가 운영되기를 참 많이 바란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원래도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가족분들까지 동원을 해서 본방사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서함이 나오는
또는 시청자들과 언택트로 소통을 하는 콘서트 형식의 편이 다른 편들에 비해서 시청률이 폭발해야 이 제작진 측에서도 이러한 편성을 더욱더 많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작진과 방송사라는 사람들은 결국 시청률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손이 많이 가고 기획도 많이 필요하고 이 사서함을 한번 진행하려면 이미 사전에 많은 분들을 연락을 통해서 섭외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택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온라인 연결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냥 아무 출연자들이나 섭외해서 게스트로 초대해서 나왔던 편과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편과 시청률 차이가 없다면 과연 이들이 이거를 꾸준히 해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많은 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본방사수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고, 피곤해서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날만큼은 열심히 힘을 내셔서 본방사수를 해주실 만한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이날 방송이 또 간만에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과 가슴을 눈물로 적셔줄 역대급 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트롯맨들의 또 다른 어떠한 사연이 나올지 아직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사연이 또 여러 출연자분들에게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효센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진행이 되는 만큼 우리 소천사님들도 영우님과 트롯맨들의 이 효심 가득한 마음을 담은 노래를 많이 들으시면서 행복한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침부터 영우님에 관련된 중요하고 팩트 있는 내용 한번 전달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소식도 아주 의미있고 중요한 내용 가득 담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멜론 스밍까지 매일매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복한 일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